자, 이번 교육은 주제가 제목이 완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완생이 뭐냐, 뭐 어떤 완벽한 인생 이런 거 이제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적으로는 미생, 뭐 미미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는 간단히 이제 소개를 요 다음 코너에서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번 교육의 주제는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뭐 인생을 논하기는 지금 회사에서 뭐 적합치는 않고 회사 생활, 뭐 업무에 있어서 좀 더 완벽한 길로 가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교육의 목적은 어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사회 초년생들 그리고 현재 이제 대학생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고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기본 역량, 업무에 있어서의 기본 역량,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를 소개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 역량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업무 능력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자기 스스로 또 이제 그 기본 업무에 추가적으로 능력을 더 보이기 위해서 팀원이나 뭐 회사에 자기 개발을 하는 것들이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이다 보니까 팀원, 뭐 팀원으로서 팀과도 어울려야 되고 이제 거래처 고객들도 만나야 되고 하니까 대인관계의 중요성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본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본 교육의 방법은 제가 말하는 설명과 설명식과 그다음에 이제 뭐 부분적으로 질의응답 그다음에 실습이 있는데 이번 교육 시간에는 이론적인 거를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소개를 드릴게요. 저도 이게 원래 만화책이 원작이었다고 하는데 바둑, 요즘 또 뭐 알파고도 나왔고 뭐 바둑이 많이 이슈가 됐죠. 그래서 주인공이 누구냐? 이 장그레라는 이름으로 이제 주인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스토리는 이제 뭐 평범한 우리 같이 평범한 뭐 중학교 고등학교로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바둑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영재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 대기업 무역하는 회사로 들어오게 됐어요. 인턴으로. 그래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스토리를 그리는 드라마였었고 원작은 바둑 만화 미생이었다. 주인공은 임시완 씨가 맡았었고 어쨌든 뭐 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장그래를 꼭 기억하세요. 제가 본 교육에서 이제 뭐 미생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창업을 했지만 많은 이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공감이 많이 가니까 사회생활 회사원들 얘기고 네. 특히나 또 인턴 신입사원 또 플러스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오상식 과장 팀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신입사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리더, 뭐 팀장으로서의 또 애환도 다르고 복합적인 회사 얘기. 그래서 재밌기도 하고 마음도 뭐 아플 때도 있었고 하여튼 많이 울기도 하고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표현들을 보면 뭐 장구 끝에 악수 둔다 이게 다 바둑 용어예요. 장구, 악수.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바둑 용어 많잖아요. 신의 한 수도 바둑 용어고. 그래서 오상식 과장, 장글의 어쨌든 그 팀장이었었어요. 장그래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인턴이잖아요. 아직 뭐 정규직도 아니고 아직은. 그래서 지금 엄청 바쁘고 무역하면서 엄청 바쁘고 막 그랬는데 인턴이라고 왔는데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업무 능력이나 거기에 또 무역하는 회사라 외국어도 많이 필요했는데 바둑만 했으니까 모르잖아요. 다른 인턴들보다도. 그러니까 거의 거들도 안 보고 되게 심부름 잡일만 많이 시켜줘. 복사라든가 이런 것들. 처음에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장그래가 어떤 바둑에서 어렸을 때부터 바둑에서 얻은 어떤 슬기로움, 그런 슬기로움으로 이제 사회생활이든 업무든 이제 헤쳐가는 거를 이 팀장이 이제 파악을 하고 인지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좀 하는구나, 곧잘 하는구나 팀원으로서 되게 감명도 받고 그러면서 한 팀이 되어가는, 그래서 같이 난간을 헤쳐가는 어떤 팀워크를 그린 드라마라고도 볼 수 있죠. 예. 그리고 다음에 소개해드릴 장백기라는 캐릭터는 우리들 보통의 어떤 대학교를 졸업하고 스펙 쌓기를 열중하다가 이제 회사로 뭐 인턴이든 신입사원이든 온 그런 캐릭터예요. 약간은 좀 개인주의가 팽만한 초반에는 그러니까 자기 인턴이니까 어쨌든 정규직으로 빨리 돼야 되니까 다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인턴들도 많고 그래서
뭐 일단 자기만 생각하고 어쨌거나 뭐 회사에 빨리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고군 나름 뭐 고군분투 하는 그런 약간은 좀 차가운 역할. 예, 근데 나중에는 어떤 장글의 어떤 그런 고생하고 이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 이제 좀 친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동료를 생각하는 그런 걸로 많이 바뀌어요. 예. 어쨌거나 초반에는 우리 뭐 보통 일반적인 우리 스펙 쌓기의 혈안이 된 그런 요즘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될 주인공이 안영미라고 하는데, 여기서 안영미는 그야말로 이 회사로 오자마자 신분은 인턴이지만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팀에서 능력을 해냈죠. 뭐 외국어도 뭐 영어, 러시아어도 뭐 외국어도 잘하고, 업무도 전에 있었던 회사가 같은 일을 하는 무역 회사여가지고 오자마자 막 실력을 발휘하게 돼요. 근데 이제 기존 팀원이 뭔가 좀 무시하는 것도 있어요. 여자라서 그런지 남자 그 선임이 있었는데 무시하고 막 좀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또 난관을 나름 해치면서 뭐 장글에 있었잖아요. 장글에도 도와주면서 또 장백기의 어떤 견제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 어떤 라이벌 의식? 약간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 하지만 되게 착하면서 가정사가 좀 약간 힘든 그런 거였었고.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다 장그래랑 장백기는 이제 갓 들어온 인턴이고, 장백기는 그다음에 이제 뭐 나름 스펙 쌓기를 하다 온 인턴, 안영이는 유일하게 경력직 인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릭터는 뭐 이 정도로. 자, 그래서 미생을 소개 드렸다면, 저 멀리 완성이 보이시나요? 제가 뭐 이게 정확히 완벽한 인생의 줄임말인지 뭐 이것도 바둑 용어인지 잘 모르겠어요. 바둑 용어인 것 같긴 한데 한자고. 그래서 완벽한 인생, 뭐 완벽한 인생은 없겠지만 좀 더 우리가 업무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좀 더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저 끝에 보이는 이제 완생의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갈 길이 머니까 좋은 차를 타고 완생으로 가는 길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완생으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아직 대학생이시거나 인턴, 뭐 신입사원의 신분이시면 회사에 갓 들어왔을 때, 뭐 어떤 일을 시킨다고 해도 그 회사도 당장 어떤 업무적으로 중요하고 그런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뭐 보안도 걸려 있을 거고, 그런 일을 시키려면 또 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가르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턴분들이 보통 오시면, 저도 인턴을 해봤지만 뭐 복사니 뭐 단순화 문서 자료조사 뭐 문서 작성 이런 것만 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유는 있어요, 나름. 근데 저는 이제 웬만하면 그런 거를 지양하려고 노력은 하죠. 때로는 물론 시킬 때도 있지만, 저도 인턴을 오래 해봤으니까 인턴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근데 회사로서는 또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자기 일도 바쁘고 인턴 일 시켜야 되는데 중요한 거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시간적으로나 보안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키면 인턴분들이나 신입사원들은 그러니까 정보가 한정적이죠. 수동적이게 되고 그렇잖아요. 이 업무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팀원들은 뭘 위해서 어떻게 뭐 서로가 어떤 역할로, 리더는 어떻게 이렇게 끌고 가는지 이런 거에 사실상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신입사원이든 인턴분들 오시면 소개해 드리는 게 일단 거시적으로 먼저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좀 창을 열어 드리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모든 분야를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공공사업, 저희는 용역이라고 하는데 사람 써서 짚으시는 것만 용역이 아니라 또 뭐 그런 서비스라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그래서 공공이라고 하면은 일단 정부, 지자체, 뭐 공공기관, 국가투자기관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국가계약법상 나누면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정부면 정부고 뭐 공공기관이면 다 정부 아니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써도 무리는 없는데 저희는 또 공공 쪽을 하는
회사고 사람인지라 좀 세부적으로 알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계약할 때 계약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부는 아시겠지만 어떤 뭐 중앙 정부죠. 무슨 부 있잖아요. 뭐 기재부 뭐 저기 뭐 산업통상자원부인가요? 뭐 이름이 하도 바뀌어가지고 뭐 그런 데가 있을 거고, 중앙정부, 뭐 중앙이라기도 하고 그냥 정부라고 하면 보통 이제 부부 무슨 부 그런데 그다음에 지자체는 도, 시 이런 거, 군, 그렇지, 지방자치단체죠. 지방에서 이제 지방정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데가 있고, 뭐 도청시청,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런 곳은 이제 정부와 별개로 이제 뭐 개혁법도 이제 지방자치단체법인가, 뭐 하여튼 뭐 국가개혁법과 뭐 비슷하긴 한데 별개로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자치조례도 있고, 지방 도의회, 시의회 또 따로 있잖아요. 국회가 아니라 그런 식의 작은 정부라고 하면 돼요. 지방 정부라고 하시면 되고, 이제 쉽게는 뭐 도청, 시청, 군청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청이라고 또 다 그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 정부에도 청이 있으니까 뭐 기상청이라도 뭐 이런 게 정부 소속이니까 산하기관 그런 쪽은 또 정부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은 무엇이냐? 공공기관은 무슨 뭐 공단 이런 데 있죠? 정부 산하 기관 뭐 이런데 그런 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가 투자 기관은 뭐 공기업이나 공사, 국가에서 투자한 국민의 세금, 옛날에 뭐 세금으로 이제 회사를 만든 거죠. 뭐 그런 데 국가 투자 기관, 뭐 거기도 공공 기관이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발주를 하는 그런 일들, 서비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용역, 사업들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시적으로 좀 뭔가 이게 하늘에서 보듯이 뭔가 확 보이죠,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을 발주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만 알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야 뭐 이제 회사마다 다 다르지만 크게는 공사가 있죠. 공사, 건설 쪽, 토목, 건축 뭐 이런데 거기가 제일 많아요. 사실 이 용역도 그렇고, 뭐 여기서 지금 밑에 보시면은 뭐 계약에서부터 이제 뭐 착수, 준공 이런 용어들이 다 이제 건설 쪽 용어죠. 예전에 우리가 6.25 이후에 제일 이제 산업이 돌아가는 게 뭐겠어요? 뭐 지어야 되잖아요. 건축 뭐 건설 쪽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용어들이 다 거기에 좀 맞춰져 있어요. 이거는 좀 그쪽 외의 용역에서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도로를 새로 깐다 그러면 이제 뭐 기관, 지자체나 이런 데서 발주를 내죠. 그러면 이제 건설사 같은 데들이 그걸 보고 뭐 입찰을 하든가, 뭐 해가지고 따면은 이제 그런 거를 도로로 깔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서비스 용역이라고 어떤 인적 용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디자인 알죠? 디자인 회사라는 게 아니라 디자인,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데 디자인 이런 것도 이제 인적 용역이잖아요. 디자이너가 이제 디자인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디자인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라든가 뭐 통계, 연구,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 회사는 홍보나 뭐 그런 것들 위주로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그러면은 이제 이 한 사업이 이제 완료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는지 밑에 화살표 보이시죠? 영업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직원을 두고 있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영업을 해야 돼요. 영업은 주로 보통 회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속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뭐 공공기관, 근데 뭐 일반 공공 쪽이 아니더라도 일반 회사로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을 하겠죠. 뭐 영업의 방식은 다양하죠. 그거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고, 영업의 방식은 회사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뭐다 딱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쨌든 자기네가 가진 어떤 무기, 능력 그런 것들을 어필을 하는 거죠. 해당 기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고, 뭐 사업을 계약해내고 따내고, 한마디 쉽게 말해서 해서 영업을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을 따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약을 하겠죠. 계약서를 써야 돼요. 그렇죠? 뭐 찾아가서 할 때도 물론 있지만 보통은 요즘에 전자로 다 하게 됩니다. 이제는 어떤 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어떤 공식적인 준비가 다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서로 도장 찍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착수가 뭡니까? 착수가 이제 바둑에서 이제 돌을 놓는 거예요. 시작. 예. 게임이라고 보면 게임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착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어떤 뭐 이제 중간적인 보고 잘 되고 있나 중간 상황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거. 준공이 뭡니까? 보통 우리가 완료죠. 쉽게 말하면 시작하고 중간 점검하고 끝내는 건데 말은 쉬운데 이 이제 과정이 사업마다 아주 가지각색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정해진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사업을 잘 끝내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겠죠. 이제 어떤 최소한의 저희 공공 용역에 대한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프로세스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용역 프로세스의 시작에서부터 끝을 보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지 않게 어떤 그 사업의 상대방 담당자, 거래처의 담당자와 지속적인 논의를 하면서 기간을 잘 끝내도록 노력을 하세요. 나중에 만약 하게 된다면 어떤 뭐 일반 회사가도 마찬가지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다음 장그래 씨의 어떤 슬기로운 모습을 다시 한번 감상하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또 완성의 길로 나아갈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제일 하고 싶은 말은 경험을 많이 쌓으라는 거예요. 경험이 곧 능력이다. 아까 장그래 봤지만 이쪽 경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바둑이라는 전반적인 인생사를 담은 그런 거를 어려서부터 했기 때문에 슬기로움, 어떤 대처 능력, 판단력 이런 것들이 많이 머릿속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하더라도 초반에 물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걸 슬기롭게 잘 이겨냈었죠.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 장그래처럼 이제 장그래가 어렸을 때 이제 뭐 고뇌하는 모습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 회사 들어와가지고 어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무역을 하는 물건을 뭐 갖다 팔기도 하고 뭐 내가 팔기도 하고 이런 큰 이제 종합 상사 회사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원진들 앞에서 지금 오호 대단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안영희 씨는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이 회사 와서도 바로 이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소개 안 드린 캐릭터가 있는데 동료 캐릭터인데 이분은 경험을 쌓고 오긴 했는데 그 경험은 약간 좀 아버지가 현장직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 대한 중요성, 현장 분들하고 좀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그 현장직하고 어떤 사무직, 본사와 어떤 뭐 지사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본사와 현장직이라고 볼 수도 있고 문제가 닥쳤을 때 그거를 이제 또 나름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이렇게 뭐 어려운 일 있을 때 피해가지 마시고 경험이라 생각하고 많이 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경험이 곧 능력이고 중요하다를 말씀드렸고 what 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우리가 또 터득을 해가면서 완성의 길로 갈 것인가. 뭐 당시에 제가 많은 키워드들을 적어 봤어요. 그래서 보이시죠? 지금 뭐 문서 작성법, 보고, 마음 사로잡기, 센스, 뭐 자기개발. 뭐 이 외에도 엄청 많겠지만 회사별로도 뭐 다 다양할 거고 뭐 많겠지만 제가 그 당시에 이 자료를 만들 때 생각나는 걸 적었는데 이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 관계상 어려우니까 제가 이 굵직하게 표기한 5가지 키워드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서 작성법. 한글로 작성된 어떤 문서 작성법인데 문서 작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통일성입니다. 전반적인 통일성이라는 거는 어떤 뭐 문체, 정려 여러 가지가 다 함축되어 있는 문맥 이런 것들이 다 통일되어야지 한 문서 안에 뭐 다양하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면 안 되겠죠. 일단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히 해야 돼요. 회사는 소설을 쓰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뭐 소설 쓰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런 회사가 일반적인 회사에서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서는 간결하고 명확해야 보는 사람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누구나 봤을 때 일목요연하게 시간도 단축하고 깔끔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렬, 마찬가지 의미에서 정렬을 잘 맞춰야 또 깔끔하게 보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 같은 거, 어떤 표현이 잘못된 거, 꼼꼼한 검수는 필수다. 그래서 네 가지를 제가 문서 작성에 있어서의 주요 키워드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구체적인 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문서에 있어서 제일 기본, 이제 기본이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공문 양식은 회사별로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서를 보통의 큰 회사나 웬만한 작은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일일이 요즘 한글에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인트라넷이나 이제 ERP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인 전사적인 어떤 시스템이 다 구축이 되어 있죠. 웬만한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그래서 거기서 그냥 우리 이메일 쓰듯이 작성만 하면 이게 그냥 알아서 양식에 맞게 돼서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 되곤 하는데, 그런 게 그건 그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기본적인, 원래 우리가 공문을 쓰는 양식은 비슷해요. 회사나 어떤 공공기관 다. 그래서 회사 정보, 무슨 회사, 연락처, 주소가 하단에 있을 수도 있고 상단에 있을 수도 있고 그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상단에 들어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문서 번호라든가 작성일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이게 누가 받아야 되는지 수신처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관의 담당자예요. 그러면 그 담당자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기관 장을 써야 돼. 무슨 시청이다 그러면은 시장이 되겠죠. 무슨 시장, 그렇죠? 이렇게 쓰고 참조에다가 이제 그 담당자를 써줘도 되고, 굳이 안 써줘도 되고, 어떤 경유할 부서, 다른 부서에서 또 참조할 때가 있으면 거기를 또 써줘도 되고, 그런 의미예요. 이거 경유와 참조는. 제목이 있죠? 제목이 문서의 제목, 알림, 제출권,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도 간결하게 만들어주면 되시고, 아까 정렬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렬이 이게 다 정렬이에요. 지금 다 띄어쓰기랑 콜론 다 정렬이 딱 맞죠? 그 다음에 그 기호 밑에 바로 이제 또 기호가 나오는 이런 식. 또 기호의 점 밑에 또 기호가 나오고, 계단 내려가듯이, 그쵸?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표에 그 규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 다음에 가나다라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숫자에 가로가 치고 또 가나다라, 그 다음에 양쪽 가로가 오고 가나다라,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계속 쓸 거면 이런 식으로 가야 되고, 건너뛰는 건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1, 2, 3 숫자만 쓰겠다. 그러면 1, 2, 3, 4 쓰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로에 있는 1, 2, 3, 4 쓰고, 그 다음에 양쪽 가로에 있는 1, 2, 3, 4 써도 되고, 그 다음에 1, 2, 3, 4 쓰고, 나는 그냥 밑에 건너뛰고 넷째 항목에 있는 오른쪽 가로에 가나다라 쓰겠다.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순서가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다섯째 항목이 먼저 오고 첫째 항목이 밑으로 간다. 이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룰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아는 사람 눈에는 이게 되게 거슬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 제 교육을 들으시는 분은 이런 거에 맞춰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뭔가 첨부할 게 있다. 그러면은 붙임이든 첨부든 또 마찬가지로 정렬에 맞게 위치, 레이아웃을 딱 정해서 문서명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끝, 마침표. 보이시죠? 그럼 끝인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또 직인을 찍네요. 주식회사 대표까지 해서 직인을 찍는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직인은 이 인자의 가운데가 오게 찍어 주셔야 어떤 도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기도 좋고,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글에서 작성하는 전체로 여백 이런 거는 그냥 다 다르긴 한데, 일반적인 거는 우측 상단에 명지 구격이라든가 여백 이런 거 꼭 이대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참조용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문에 대한 거를 보셨어요. 그래서 공문을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 어떤 한 회사의 공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업무 보고서네요. 일단 업무 보고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전산으로 그렇게 그냥 간단히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기본을 보기 위해서
결재란이 있죠. 이게 작성자는 이제 본인이 쓴 사람이 되겠죠. 회사에서 사인을 하는 거는 뭐 대표이사를 제외한 대부분은 본인의 이름이 남들이 알아볼 수 있게 써요. 뭐 그거 좀 휘갈려 써도 되고 하여튼 그걸로 사인을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 네. 사인이 뭐 연예인 사인처럼 와 남이 봤는데 이거 누군지 몰라. 본인만 아는 음, 거잖아. 회사에서 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됐어, 연예인들한테. 그렇죠? 네. 대표이사라면 대표는니까 뭐 그런다 쳐도 작성자나 그러면 안 돼. 본인 이름을 거의 정자로 이렇게 쓰는 거고, 뭐 도장이 있으면 도장으로 해도 되겠지만 보통은 사인으로 하시면 되고, 역시나 제목이 있을 거고, 뭐 어떤 업무니까 뭐 어디 뭐 출장 갔다 왔으면 방문, 일시, 장소, 근데 누굴 만났는지,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했는지, 이거 뭐 방문자는 누군지, 언제 작성했는지, 어떤 일반적인 내용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들어가야 되겠죠? 제3자가 봤을 때 알아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적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네. 뭐 회의록이라고 보셔도 돼요. 업무 보고서라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회사에 보고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건데 내용을 또 너무 장황하게 소설식으로 쓰시면 보는 사람이 짜증 나겠죠.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어떤 이 아까 또 번호만 들어갔어요. 1, 2, 3, 4 딱딱 정해서 딱딱 일단 레이아웃을 나누는 걸 머릿속에 일단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서는 뭐야? 개요가 나와야 될 거고 이게 뭐 진행 상황이 어떤지 진행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추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만 이제 갖다 붙여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 신입사원분들이나 인턴분들 하라고 하면은 이제 어렵죠. 처음이니까 이렇게 레이아웃 잡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거기다 그냥 내용을 갖다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개요니까 개요가 먼저 나오잖아요. 네. 개요에는 또 뭐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 때문에 갔는지를 또 간략하게 요약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행은 어떻게 됐는지, 뭔 얘기가 있었는지를 쓰기 시작하면 이게 또 소설이 되니까 거기에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내용 분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소제목을 내고 거기에 맞는 걸 또 요약식으로 지금 2번에 1번에 두 줄 들어갔죠. 슬러시하고 또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본인이 갔다 온 게 그냥 딱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마지막에는 이제 어떻게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됐으면 하는지랑 뭐 어떤 말이 나왔는지 계획 일정들을 사업 추진에다가 또 마찬가지로 요약해서 해놔주면 하나의 보고서가 되는 거죠. 이게 네. 회의록이면 회의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다음은